자, 오늘 얘기는 이 부정교합 분류 이후에 어떻게 언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부정교합은 이가 잘 안 맞는 걸 부정교합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가끔 저희 치과에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부정교합이요. 제가 웃죠. 부정교합 때문에 오셨겠죠, 교정병원에. 그렇죠? 제가 교정과 의사인데 그거를 정교합, 올바른 교합으로 바꿔드리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세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치과 가서나 병원 갔을 때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두통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왼쪽 편 머리의 어느 부분이 언제부터 어떤 주기로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셔야 의사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과도 똑같죠. 부정교합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뭐가 불만인지 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위에 니에 송곳니에 덧니가 있는데 이게 너무 보기가 싫어요. 아래 이가 듬성듬성한데 얘가 너무 그래요. 입이 나와 보이는 것 같아요. 주걱턱인데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보고 계신 건 뭐예요? 모양. 그렇죠? 예. 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턱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미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얼굴이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죠. 치과에서 또 뭘 봐야 돼요? 이렇게 예뻐지고 가지런해지고 입이 들어간 상태가 잘 씹히는 기능적인 상태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과 미적인 걸 잘 조율해서 치료하는 게 교정 전문의의 능력 혹은 목적 혹은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환자분이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기 이렇게 두 개 덧니가 있어요. 덧니네? 뭐가 잘못한 거예요? 이가 잘못한 거죠. 거기 잘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이가 잘못한 거. 치아가 원인인 걸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어진 잇몸뼈, 턱뼈에서 잘 공간을 배분해서 그 일을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송곳니가 덧니인데요. 이해해보세요 그랬더니 송곳니가 덧니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윗니가 이렇게 있으면 아랫니가 씹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씹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걸 보통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안 씹혀. 그리고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위에 쪽엔 덧니가 있네? 근데 아랫니는 그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어. 자, 그럼 위에만 덧니를 가지런하게 펴보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런한 주걱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죠. 얘는 누가 잘못했어요? 위에 턱과 아래 턱의 뼈가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위턱 아래턱의 뼈가 조화롭지 못한 걸 우리가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뼈에는 문제가 없고 이에만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은요, 영구치가 다 나온 다음에 치료해도 돼요. 한 6학년 때쯤 치료해도 되는 거죠. 그때 봐도 덧니, 어렸을 때 봐도 덧니. 그런데 위턱 아래턱은 웬만큼 씹히니까 이만 잘 움직여주면 주겠다. 언제가 치료 적기예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애가 말을 들을 때. 얘 6학년인데 교정치료 하고 싶대요, 덧니라. 그럼 하면 돼요. 근데 오늘 하기 싫대요. 중학교쯤 되니까 애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기 덧니 있는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사춘기 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하면 돼요. 25살 때, 45살 때, 65살 때 다 됩니다. 치료의 방법이나 난이도나 혹은 기간만 달라질 뿐이지 이 치성 부정교합, 이에 문제가 있는 건 언제 하든지 상관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얘가 주걱턱인데 5살 때 왔어요. 자, 그럼 얘를 주걱턱인 채로 계속 그래 넌 주걱턱이니까 그렇게 커. 그렇게 놔둘 건지, 아니면 뭐라도 바꿔서 주걱턱이 좀 덜 되게 성장을 조절해 볼 것인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렇죠? 얘는 위에 턱이 너무 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턱이 조금 덜 자라게 성장을 억제할 방법은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말이 어렵습니다, 악정형 치료라고 해요. 턱 부분의 모양을 바꾸는 치료, 성장을 조절하는 치료라고 그러고요. 이제 교정병원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이걸 1차 치료, 성장 조절 치료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 해요? 빨리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물리는 애들은요, 그냥 쉬운 말로 보자마자 빨리 하라 그래요. 얘 4살인데? 애가 만약에 장치를 잘 낄 수 있으면 4살 때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 위에 턱이 크고 아래 턱이 작아요? 위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게 뼈의 문제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좀 보기 시작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뼈 모양이 다 굳어지면 그때는 뼈 모양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 때 했을 때 장점을 받는 치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영상 중에 어디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제가요. 교정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는 못 보고 그 시기를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야, 이거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일찍 시작해봐야 애들 고생이 된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하자. 옆집 엄마는 교정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그 집의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애가 옆집 애하고 얼마나 다르게 생겼고 어떻게 다르게 커나가는지는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요. 교정 전문의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처에 치과에 가봤더니 연구제 다 하는 다음에 보자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교정 전문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정 전문의한테 한 번쯤 와서 다시 물어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임플란트는 그렇게 심는 거야 라는 걸 대충 알고 있지만 제가 임플란트 심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아예 임플란트는 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자세하게 상담해 보세요. 대충 원리는 이런 정도예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문의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작가 송곳니 덧니 있는 얘기 드렸죠. 자, 이 환자는 송곳니에 덧니가 있는데 왜 덧니가 생겼냐? 좁아서요. 자, 좁아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아서입니다. 땅바닥이 좁아서, 땅 면적이 좁아서 이들이 고기 배열이 안 되고 들쑥날쑥하게 나왔어요. 근데 아래는 어디 있다고요? 저 앞에요. 그럼 얘는 주걱턱인데 아래 턱만 큰 게 아니고 위에 턱도 정상보다 작은가 보다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위가 정상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아, 위에 턱이 잘 자라게 도와줘야겠다. 그럼 옆으로도 좀 커져. 앞으로도 좀 커져. 이렇게 성장을 조절해서 뼈 모양을 조금 더 넓게 만들면 그렇게 심한 덧니도 이를 안 빼고 제자리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교정 전문의가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얘를 언제 봐야 되느냐? 어렸을 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남들이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렇죠? 보통 7살, 반드시 교정 전문의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건 국제 표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7살 때는 교정 전문의의 검사를 쭉 받아봐라.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얘기 뭐였죠? 이가 삐뚤삐뚤해요. 이 사이에 틈이 있어요. 입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위에 턱, 아래 턱은 정상이에요. 이거 누가 판단해요? 교정과 의사가. 그럼 언제 치료해요? 본인이 마음먹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치성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쪽은요? 아래 턱이 너무 커요. 위에 턱이 너무 커요. 위에 턱이 작아요. 아래 턱이 작아요. 얼굴에 비대칭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건 누가 판단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교정 전문의가. 언제 치료해요? 각각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성장기가 완료되기 전에 봐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교정 전문의의 검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부모님 판단하지 마시고 옆집 엄마,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얘기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교정과 선생님, 교정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셔서 충분히 얘기 듣고 상담해 보시고 가능성 있는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1차 치료, 악정형 치료, 그 다음번에 골격 바꾸는 치료들,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혹은 뭐 나머지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시간 내서 모두 답변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세부적으로 영상 또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